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국가보훈처가 아니라 국가보훈부입니다. 부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국가보훈처장이 아니라 국가보훈부 장관으로서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더 많은 안건과 결정을 더 손쉽게 빨리 할 수가 있고, 또 그와 더불어 우리 국가유공자들 또한 더 많은 혜택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 국가보훈부가 된 것을 스스로 축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고엽제 질병 중에서 고엽제 후유의증이 있는데, 그 고엽제 후유의증 중에서 이 저번 영상은 악성 종양과 관련돼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 이번에는 고혈압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허혈성 심장질환, 그 외에 추가로 더 많은 질병들을 갖고 있는데, 이 고혈압은 제가 이 영상 말고도 이 앞전에도 또 당뇨병하고 고혈압과의 그 비교해 가면서 똑같은 혈중 크레아틴이 왜 당뇨병에서는 이 낮은 숫자에서도 등급이 나오는데 고혈압에서는 높은 수치를 기록해야만 또 등급에 결정되는지, 그런 상세한 내용, 정말 그거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그런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고혈압과 당뇨병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런 내용 참고를 해보시고, 이번 내용은 고혈압이 있기는 있는데 보훈처에, 그러니까 보훈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했더니만 등외 판정 받으신 분들이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제가 매월 설명해 드리는 참전 유공자 고엽제 질병과 관련해서도 설명을 할 때 보면 고엽제로 인해서 등외 판정 받으신 분들이 등급자보다도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등외 판정 받으신 분들이 많았는지 그 내용 오늘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해 드릴 테니 그 내용 확인을 해 보시고, 본인들 중에서, 그러니까 고혈압을 갖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심장 쪽도 안 좋으신 분들 오늘 영상 정말 신경 써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혈압이 그냥 혈압만 높다고 해서 고혈압이 아니라 고혈압으로 인해서 당뇨도 오고 신장 문제도 있고 또 심장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고혈압으로 인해서 등외 판정 받으신 분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니 이 내용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 내용부터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정부에서 나와 있는 이 자료인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장애 등급 판정 시 법령에서 정한 모든 후유장애를 검사해야 한다 하는 제목으로 해서 이 나온 내용이 있습니다. 자, 2021년 11월 22일 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료 배포를 했고, 자, 이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국민권익위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장애 등급 판정 시 법령에서 정한 모든 후유장애를 검사해야 한다. 중앙행심이 고혈압 검사 시 심장기능장애 검사하지 않고 장애 등급 판정은 잘못이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보훈병원이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에 대해 신체 검사를 실시하면서 심장기능장애 검사를 하지 않고 장애 등급을 판정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고엽제는 다이옥신과 같은 독성이 함유된 제초제의 일종으로 베트남전에서 군사 목적으로 대량 사용됐다. 이후 독성의 후유증으로 인해 살포 지역의 생태계가 파괴됐고 주민과
참전 군인들에게 각종 질병과 장애가 발생했다. 고엽제 후유 의증 환자로 등록된 A씨는 지난해 고엽제 후유 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의 장애 등급 판정을 받기 위해 관할 보훈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받았다. 관할 보훈병원은 A씨에게 혈액 검사와 안저 검사를 한 후 장애 등급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정했다. 고엽제법 시행령에는 고엽제 후유 의증 환자에 대한 신체 검사 시 장애 등급 분류표에 정하고 있는 후유 장애를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각각의 신체 부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고혈압의 경우 눈, 심장, 신장의 기능 장애를 평가해 어느 하나라도 장애 등급 기준에 부합하면 장애 등급을 부여해야 한다. A씨는 뇌혈관 질환의 병력을 가지고 있어 고혈압으로 인한 심혈관 질환 등 심장 기능 장애가 의심스러운데도 관할 보훈병원은 심장 기능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심전도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에 중앙행시민은 관할 보훈병원이 A씨의 심장 기능 장애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장애 등급을 판정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 이 A씨라는 분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을 받은 고혈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혈압으로 해서 장애 등급 판정을 받으려고 그러면 보훈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해야 되는데 보훈병원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혈액 검사하고 안저 검사만 한 다음에 장애 등급 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판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엽제법에서는 제가 잠시 후에 이제 더 정확한 내용을 설명을 해 드릴 건데 그 고엽제법 그러니까 신체 검사 그 기준표에 보게 되면 고혈압인 경우에는 시력 검사 그러니까 안저 검사도 해야 되고 시력이 얼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경도장애, 중등도장애, 고도장애를 줄 수도 있고 또 심장과 관련해서도 그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장, 단백뇨냐 또 크레아틴이냐 거기에 따라서도 평가 기준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다 평가를 해가지고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그 장애 등급 기준에 들어오면 장애 등급을 부여를 해야 되는데 세 가지 중에서 혈액 검사하고 안저 검사만 하고는 기준 미달됐다 그렇게 판정을 해버렸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심장과 관련된 검사는 하지 않고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은 잘못된 내용이다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제가 오늘 썸네일에서 고혈압으로 인해서 등외 판정 받으신 분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내용으로 인해서 등외 판정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본인이 고혈압을 갖고 있다. 그러면 허혈성 심장 질환과 관련돼서 조금 또 안 좋은 경우가 있다. 그러면 신체 검사를 할 때 그와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다 갖다 제출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시력 검사했던 내용, 그 다음에 피 검사했던 내용, 신장 검사해서 혈중 크레아틴은 수치가 얼마나 나왔는지, 그리고 심근경색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디 뭐 심장, 혈관에 협착 소견이 있다든지 그런 내용들을 다 모아서 제출을 해야지 제대로 된 고엽제 질병 중에서 고혈압과 관련된 판정을 받으실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냥 아무 병원 서류도 필요 없이 그냥 보훈병원에 가시면 가면 아마 대부분 다 등외 판정 받으실 겁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등외 판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러면 장애 등급 기준표에는
고혈압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고엽제 후유 의증 환자의 장애 등급 구분표에 보시게 되면 1. 고엽제 후유 의증 환자 장애 등급 구분표 질병명 고혈압. 고혈압으로 인해서 경도 장애를 받으시려고 그러면 이 내용은 제가 따로 보기 쉽게끔 이렇게 다시 만든 내용입니다. 1. 고혈압으로 인하여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2회 이상 소변 검사에서 단백뇨가 현증 1 플러스 이상으로 검출된 사람. 자, 이럴 경우에도 고혈압으로 인해서 경도장애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편하겠네요. 고혈압으로 인해서 경도장애를 받으실 수 있는 사람이 4종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첫 번째 조건으로는 소변 검사에서 단백뇨가 현증 1 플러스 이상으로 검출된 사람도 고혈압으로 인해서 경도장애 받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고혈압으로 인하여 심전도상 좌심실 긴장을 동반한 좌심실 비대 소견을 보이는 사람. 정확하게 나와 있죠. 심전도 검사를 했는데 좌심실 비대 소견을 보이는 사람. 심장 질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런 사람도 고혈압으로 인해서 경도장애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혈압성 망막증으로 인하여 한 눈의 교정 시력이 0.06 이하이거나 두 눈의 교정 시력이 각각 0.6 이하인 사람. 그러니까 꼭 두 눈 다 이렇게 교정할 필요 없고, 만약에 왼쪽 눈이 오른쪽 눈보다도 더 나빠서 시력 검사를 했더니 교정 시력이 0.06 이하로 나온다. 그럴 경우에도 경도장애에 해당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거나 또한 두 눈의 교정 시력이 각각 0.6 이하인 사람. 조건이 둘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고혈압으로 인하여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2회 이상의 혈액 검사에서 혈중 크레아틴인 농도가 1.5 이상 3.0 미만인 사람. 이런 경우에도 고혈압으로 인해서 경도장애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면 5종류가 있는데 이 시력과 관련된 내용은 하나로 합하게 되면 총 4종류라는 거죠. 4가지 조건에 각각 한 가지만 해당돼도 고혈압으로 인해서 경도장애를 받으실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2가지가 되어도 경도장애, 3가지가 되어도 경도장애, 4가지 다 조건을 갖춰도 경도장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혈압으로 인해서 등회 판정 받으신 분들, 지금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가 정확하게 보고 외우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중간중간에 계속 병원에서 검사 받을 때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 그러면 바로 보훈처에 재확인 신체 검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경도장애에 해당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3가지 조건, 눈과 관련된 거, 심장과 관련된 거, 그리고 신장과 관련된 거, 이 모두 다 의사 소견서를 함께 제출하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겠죠. 이런 준비도 않고 신체 검사하면 떨어질 확률이 그만큼 더 많다는 내용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고혈압으로 인해서 중등도 장애 받으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1. 고혈압으로 인하여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2회 이상의 혈액 검사에서 혈중 크레아틴 농도가 3.0 이상인 사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자, 그리고 또 그 다음 조건으로는 고혈압성 망막증으로 인하여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 시력이 0.3 이하인 사람. 이런 경우에도 중등도 장애에 해당됩니다. 한 눈만 실명이 돼도 그냥 중등도 장애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심초음파상 고혈압으로 인한 심확장과
중도 심구출율의 감소, 좌심실 구출율이 40% 이하가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있는 사람, 이런 경우에도 중등도 장애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죠? 눈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신장과 관련된 거, 심장과 관련된 거. 첫 번째는 혈액검사, 피와 관련된 거, 신장입니다. 신장검사. 두 번째는 시력. 세 번째는 허혈성 심장질환과 관련된 내용이죠. 좌심실 구출율. 자, 이렇게 이 조건에 각각 맞으면, 하나라도 맞으면 중등도 장애에 해당된다는 거 꼭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도 장애에서 또 이와 같은 내용으로 중등도 장애로 올라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고도 장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도 장애 1. 고혈압으로 인한 만성 심부전으로 투석 치료 또는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거나 받아야 하는 사람. 이런 분들은 고도 장애입니다. 간단하게 고혈압으로 인한 만성 심부전으로 투석 치료를 받으면 고도 장애, 그리고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거나 받아야 하는 사람 기다리고 있을 경우에도 고도 장애로 판정을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고혈압성 망막증으로 인하여 한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 시력이 0.06 이하이거나 두 눈의 교정 시력이 각각 0.02 이하인 사람, 이런 경우에도 고도 장애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 고혈압으로 인하여 고도 심부전, 좌심실 구출율이 30% 이하 속인이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있는 사람, 이런 경우에도 고도 장애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고혈압으로 인하여 대동맥 박리가 있거나 대동맥 박리로 인하여 시술 및 수술을 한 사람, 이런 경우에도 고혈압으로 인해서 고도 장애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내용들 꼭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월남 참정 고엽제 질병 중에서 고혈압은 고엽제 후유 의증입니다. 그런데 이 고혈압을 보험병원에서 판정을 할 때 눈과 관련된 거, 심장과 관련된 거, 신장과 관련된 거, 이 세 가지 부분을 모두 다 같이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그러니까 아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판결 나기 전까지는 그냥 어떤 자료를 갖고 오는지 가장 쉬운 게 피검사하고 안저검사, 시력검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두 가지 검사만 하고 그 다음 심장과 관련된 검사는 하지 않고 등외 판정을 내려버렸다는 소리죠.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다음부터는 심장과 관련된 검사도 해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렇게 권고를 해도 보험병원 신체검사 하시는 분들이 심장과 관련돼서 검사를 안 하게 되면 말짱 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체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피검사, 시력검사, 심장과 관련된 검사들을 위탁병원이나 보험병원에서 받아서 그 자료를 준비를 해서 그 자료를 같이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만약에 심장에도 조금 문제가 있다, 좌심실 비대에 소견이 있다든지 그러면 경도장애에 해당되지만 그와 관련된 내용이 없다. 그런데 눈도 그렇고 신장도 혈중 크레아틴 검사도 그 수치가 낮다. 그러면 당연히 등회 판정 받으실 거죠. 그러나 지금 이번 이 영상 고혈압으로 인해서 등회 판정 받으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제가 그 내용들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했고, 그러면 등회 판정 받으신 분들이 어떻게 하면 또 회복이 될까 하는 내용으로 제가 생각을 하다 보니 이와 관련된 뉴스를 찾아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많은 분들이 고혈압으로 인해서 등회 판정 받고 계시는데, 고혈압 등회 판정 받으신 분들 이번 이 영상
잘 기억해 놨다가 나중에 재확인 신체 검사할 때 실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 고혈압 등의 판정 받으신 분과 관련된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